처음에는 가성비라더니 갑자기 가격을 올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중요한 건 해외에선 가격을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선 가격을 올렸대요. 스펙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요즘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내에서 배터리 기반으로 만든 자동차의 평균 가격 인상률이거든요. 전기차는 작년부터 1년 동안 14.6%가 올랐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는 18.1%가 올랐습니다. 원인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죠. 당장 중국산 리튬 가격만 봐도 어떤가요? 2018년에 톤당 15만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2,900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제는 47만 6,500 위안, 우리 돈으로 9,3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채굴을 넘어서 리튬 정제 사업에도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한 거죠. 지금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볼트 라인업 가격이 오르면서 엄청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차들은 죄다 오르는데 왜 유독 볼트 라인업만 욕을 먹냐 이거죠.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진짜 소위 말하는 현가와 현바가 충돌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오닉5도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올렸고 볼트 라인업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이오닉5는 430만원이 올랐고 볼트 라인업은 3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차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 혹은 오르면서 뭐가 바뀌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배터리 용량이 72.6kWh였던 게 77.4kWh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429km였던 게 458km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볼트 라인업은 아닙니다. 성능상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인도 그대로, 편의 사용도 그대로, 주행거리도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대신 빨간색이 단종되고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레드라인 트림이 하나 추가된 것 정도입니다. 이게 사전계약 4,000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판매량은 250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전계약자 중에 200명을 제외하고는 죄다 300만원 오른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소리죠. 가뜩이나 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나라 뉴스 전파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요? 미국 현지에서는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죠. 지난 6월에 미국 판매 가격을 최대 18% 인하했습니다. 32,500달러 정도였던 게 26,600달러 정도로, 그러니까 4,340만원짜리가 3,550만원이 된 거니까 거의 800만원 정도 내려간 거죠. 일단 주어진 사실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비판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같이 생각하면 쉐보레의 가격 인상이 좀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볼트 라인업이 처음에 이렇게 출시됐냐는 겁니다. 가성비 타이틀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볼트를 쳐다보긴 했을까요? 볼트 EUV 주행거리가 403km입니다. 요즘은 450 이상, 많게는 500km대가 평균치로 통합니다. 볼트 EUV 가격대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네, 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가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격대에 따라서 볼트보다 훨씬 멀리 가는 차들하고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볼트의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가성비 타이틀을 밀지를 말던가요. 가격은 저렴하고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로 홍보하더니 가격을 올린다? 거기에 4,000명 중 200명만 그 가격으로 샀고 나머지는 오른 가격으로 산다? 이건 이전까지 홍보한 볼트의 이미지, 키워드, 매력도 이런 걸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악수였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앞으로 출시 예정인 신차들에 대한 기대도 모두 꺾인다는 거죠. 한국 GM이 출시 예정인 신차가 전기차만 10종입니다. 제가 쉐보레의 신차 계획을 좋게 평가했던 이유에는 가격도 분명 있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GM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논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제일 기대했던 차는 이코노스 EV입니다. 3천만원대 전기 SUV라는 사실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오늘 앞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전기차 회사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GM이랑 폭스바겐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경쟁 시장 자체가 나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도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명확하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볼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경계와 시작이 다시 깨지게 되는 거니까 가성비 전기차 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쉐보레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성비 전기차를 내놓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경쟁 구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빈자리에 현대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선구자 역할을 뺏어오게 되는 거죠. 기대는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조건에선 현실성 자체는 떨어지긴 합니다.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이 배터리 전쟁을 시작하면서 현대차한테는 위기가 시작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얼마 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쉐보레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차를 출시하고 배정 물량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쉐보레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한 5년 전쯤이면 아, 얘네가 차 팔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당장 경쟁 상대가 죄다 국산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입차 전략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수입차 협회에 등록한 이후로 이제는 국내 생산차보다 수입 판매차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쉐보레의 성격 자체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파크랑 말리부를 중심으로 그냥 대중 브랜드 틈에 있는 차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래버스랑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아예 GM이 정식으로 GMC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까지
차까지 들여오고 이후에는 실버라도 같은 차들도 들여올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룹 차원에서는 한국 시장이 파이를 완전히 줄이고 방향 자체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전략도 당연히 바뀌죠.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국산차 통계에서만 놀 브랜드면 볼트 배정 물량부터 신경 썼겠죠. 사실 리콜을 자발적으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지만 4월부터 지금까지 300대도 안 되는 차를 팔았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제임의 판매 전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 점유율을 보면 사실상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통계 자료만 국산차로 잡히는 것뿐이지 사실 국산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점점 수입차로 치우칠 겁니다. 뭐 아직 철수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당연히 GM-대우 시절보다 국산차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드 같은 수입 대중 브랜드서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현대차랑 나란히 두고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차 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데 또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차를 국내에서 팔아주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벤츠나 BM 말고는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쉐보레를 브랜드 단위로 볼 때는 이런 전환기로 봐야 한다는 거고, 그 이후로 한국 시장이 얼마나 진심인가를 따질 때는 볼트 가격 같은 걸 보면 됩니다. 전환기라 신차 출시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서 한국 GM 입장에선 이 정도로 만족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코노스 EV 같은 차들도 마냥 기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출시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또 가격 때문에 차별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볼트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배정 물량까지 신경 쓰지 않아 버리면 점유율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죠. 어차피 회사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괜히 기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당장 한국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대 형성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국산차 경쟁 브랜드도 현대기아차랑 쌍용차 정도로 좁혀지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볼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가격 때문에 욕을 먹지만 가격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광범위하게 준다는 거라서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2천만원대 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국내가 아니라 유럽 법인에서 나온 말이라 당장 기대를 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한국 전기차 시장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렸다면서요. 결국 미국 전기차 평균 가격만 내려가고 한국 전기차 평균 가격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너무 배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격대를 낮춰줄 만한 브랜드가 등장한다면 땡큐죠.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폭스바겐입니다. ID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 국산 전기차 가격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쉐보레보단 폭스바겐에 기대를 걸고 싶네요. 프로모션이 원조격이기도 하고 대중 브랜드로서는 그나마 가격을 잘 책정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라 저는 이쪽에 집중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